네, 안녕하세요. 동포세계 김윤필입니다. 네, 오늘은 7월 15일 목요일입니다. 이 국내 코로나19 확진자와 관련돼서요, 지금 뉴스를 보니까 국내 이 델타 변이 확진자가 1566명으로 추정된다,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. 그래서 확정이 한 790명, 그리고 역학적 관련 한 776명. 네, 지금 이 델타형 변이 바이러스, 네, 이렇게 항상 이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바이러스인데요. 이 국내에서도 1566명의 이렇게 확진자로 이렇게 추정이 된다, 이런 보도가 있어서요, 주요 뉴스로 떴고요. 그 대전 지역도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 급증에 방역 당국이 이 비상이다라는 그런 뉴스가 있었고, 경상북도에도 이 변이 바이러스 88건 중 8건이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해서 이 질병청과 합동 조사를 시작했다라는 이런 뉴스가 떴습니다. 이 델타 변이 확진자가 이 1500명대를 넘어섰다고 하니까요, 왠지 더 이 긴장을 하게 되는데요. 이 델타 변이든 변이 바이러스와 관련돼서는 뭐 잠시 후에 좀 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고요. 우선 제가 어제 그 원희룡 제주도 도지사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좀 소개를 해드렸죠. 그러면서 제가 뭐 이런저런 더 말씀을 드리기도 했는데, 이 원희룡 지사가 올린 글만 보고요, 제가 이 사실 확인을 정확하게 해보지 않고 이 전달해 드린 내용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그 부분을 어제 방송을 시청해 주신 분께서 지적을 해 주셨어요. 그래서 그 내용부터 먼저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. 이 정확히 중국에서는 이 마스크를 안 한다고 이렇게 하면서 성과 성을 오가는데도 이 격리를 안 합니다 라고 이렇게 댓글로 적어주신 분이 있었고요. 또 김원국님은요, 소식을 잘 모르시는데 연기돼서 광주까지, 그러니까 중국 광주죠, 시어머니께서 딸 집에 며칠 전 다녀왔는데 그런 사실 없어요. 사실 확인을 한 다음 소식을 전해 주었으면 합니다. 뭐 이런 댓글이 있었습니다. 아마 이 댓글을 적어주신 분은요, 이 원희룡 지사가 이 중국 내에서조차 이 백신 접종자라고 하더라도 성과 성을 이동할 때에 예외 없이 2주간 격리 조치가 실행되고 있다라는 이런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죠. 그래서 제가 이 설명 중에도 원희룡 지사가 언급한 이 부분을, 성과 성을 이동할 시 예외 없이 2주간 격리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저도 이 단정지어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. 그래서 아마 이 내용을 좀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은 이런 원희룡 지사의 글만 보고 제가 이 단정지어서 이 전해드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, 그래서 이 실제 상황과는 좀 다를 수 있겠다,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해 주신 거에 대해서 우선 감사드리고요. 그리고 뭐 중국 현지에서 돌아가는 상황, 뭐 이런 것들을 제가 좀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, 우리 동포 여러분들께서 수시로 또 이 중국 측하고 연계가 되신 분들은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지적해서 말씀을 해주시면, 뭐 다른 분들이 이렇게 또 방송을 보면서 댓글들도 이제 많이들 보시니까요, 그걸 해서 또 정확히 정보도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런데 제가 오늘 또 한 가지 어제 전해드리려고 하다가 못 전해드렸던 전화통화한 내용이 있어서요, 그것을 또 여러분들에게 좀 전해드리고자 합니다. 어제 이 중국 동포분이 저한테 전화를 주셨습니다. 그 통화 내용을 좀 전해드리고자 하는데요, 이 한국에서 할빈 지역으로, 그러니까 할빈, 그 흑룡강성 할빈 지역이죠. 그쪽으로 출국을 해서 이 목단강으로 들어가신 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. 그래서 이분은 할빈 공항에 도착을 해서 이 3주간 호텔 격리를 했다고 해요. 그 다음에 이제 목단강으로 이동을 해서 또 2주간, 그래서 뭐 총 한 5주간 격리 생활을 한 것이죠. 근데 그 비용이 뭐 한국 돈으로 한 300만원 넘게 들어갔다는 겁니다. 이 격리 비용만요. 그래서 격리 비용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이 들어갔다는 것인데요.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갔냐, 이렇게 물어보니까요, 이 격리를 할 때 이 호텔을 자기가 이렇게 선택할 수가 없고, 일방적으로 이 당국에서 정해주는 호텔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.
그래서 이 어떤 호텔이냐, 어떤 호텔로 배정받느냐에 따라서 지금 가격이 다르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비싼 호텔로 배정을 받으면은 비싼 숙박비를 좀 그대로 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 격리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것인데요. 비교적 그래도 싼 곳이라는 것이 뭐 하루 숙박비가 300위안. 그러니까 우리 한국 돈으로 환산해보면 한 5만 5천 원 정도 되겠죠. 그리고 비싼 곳은 500위안. 그러니까 한국 돈 한 9만 원 정도 하루 숙박비가 뭐 이렇게 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, 그래서 이 어느 호텔로 배정을 받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 격리 비용이 이 천차만차 이렇게 차별이 난다는 그런 얘기를 저한테 전해 주셨습니다. 그리고 또 전하는 말이 있었습니다. 이 격리 생활을 해본 사람이 하는 말이, 될 수 있으면은 중국에 들어오지 말고 이 한국에 있으라는 것입니다. 뭐 3주, 2주 이렇게 5주 동안 이 격리 생활을 하면서 거의 독방에서 이 꼼짝달싹 못하게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요. 그리고 엄격하게 또 이렇게 통제를 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었다, 뭐 이런 내용을 저한테 전해 주었습니다. 그래서 어제 이런 전화 통화를 받고요. 저도 이제 가슴이 좀 멍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. 정말 이 중국으로 출국을 앞두신 분들, 지금 뭐 이렇게 지금 격리 생활을 하셔야 될 텐데,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어가는 것 같기도 하고요. 그리고 또, 참 그 정신적으로, 상당히 또 어려움도 상당히 있겠다, 이런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이 한국, 이 출입국 정부에서도 좀 이런 측면을 좀 알아두고, 뭐 국내에서 이렇게 코로나19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중국 쪽에서도 한국에서 들어온 사람들에서 특별히 더 강하게 격리를 하고 있지 않나, 이런 생각도 듭니다. 그렇기 때문에 좀 한국에서 계속 남아 있고자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이 편의를 봐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, 이런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이 방송을 시청해 주시는 분들한테, 특히 동포분들한테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, 중국으로 출국을 해서 이 격리 생활을 했던 사람들의 좀 이야기를 좀 들었던 그런 이야기들을 좀 많이 좀 제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. 그리고 이 댓글로도 이렇게 많이 좀 달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그래서 지금 뭐 상황인 만큼 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정말 상황이 이렇다라는 거를 충분히 좀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. 그 댓글도 많이 보니까요. 댓글로도 그런 내용, 그런 사연들을 올려주시면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네, 다시 그 원희룡 지사 관련 내용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. 어제 이런 내용의 통화를 하고 나니까요, 이 원희룡 지사가 이 성과 성을 이동할 때 2주간 격리 생활을 해야 한다 말하니까, 저도 당연히 그런 줄 알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요. 그건 다시 한번 제가 다시 사실 확인을 정확하게 해보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, 그러지 못했다, 그거를 일단은 말씀을 드립니다. 이번에 그 원희룡 제주도 도지사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선언 내용, 어제 제가 뭐 상세하게 이 전문까지 읽어 드렸습니다. 그 내용이 이거였죠. 그러니까 중앙정부가, 즉 이 문재인 정부가 7월 1일부터 이 해외에서 백신을 접종한 사람들 중에서 이 특수 목적으로 뭐 친척 방문을 한다라든가 이렇게 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격리 면제를 해주는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, 이 원희룡 지사는 콕 집어서 이 중국 쪽 얘기를 하면서 중국 백신 이거의 어떤 효능과 뭐 이런 것도 지적을 하면서, 이 중국에서 백신을 접종한 사람들도 포함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나온 것이죠. 그래서 이 한중 상호 존중 위교 논리에도 좀 어긋나다, 뭐 이런 것도 좀 지적을 하면서, 이 중국 정부에 대해서는 이 한국 정부가 격리 면제를 해주듯이 중국으로 돌아가는 이 한국민에게 대해서도 동일하게 이 격리 면제를 해달라, 뭐 이런 요청을 했고요. 또 이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는 이게 중국 정부의 요청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하면은 사과를 하고 시정을 하라, 뭐 이렇게 촉구하고 나오기도 했습니다. 문재인 정부가 이게 뭐 중국에서 백신을 접종한 사람들만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해외에서 백신 접종을 한 거기 때문에 뭐 중국 정부의 요청에 의해서 이렇게 했다고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.
어쨌든 이 원희룡 제주도도지사 뭐 지금 야당에 그래도 대통령 후보까지 나오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렇게 뭐 정부를 이렇게 공격할 심상으로 아마 이렇게 좀 지적해서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. 그러면서 이 원희룡 지사는 이 한중 양국의 호혜 평등한 조치를 촉구하며 그 조치가 실행되기 전까지 간염 예방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통해 제주도에서는 중국 백신 접종자에 대한 면제 없이 별도의 검사와 격리를 실시하도록 하겠다고 이렇게 또 분명히 입장을 밝혔습니다. 네, 뭐 이런 입장에 대해서 어제 나름대로 제가 뭐 이렇게 좀 길게도 설명을 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. 이 코로나19 방역 정책에 있어서 그 나라의 특징, 이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과연 이 상호 존중 원칙을 지킬 수 있겠냐. 뭐 한국 정부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뭐 중국 정부도 이렇게 해야 된다. 뭐 이런 원칙이 지켜질 수 있겠냐. 그거는 쉽지 않다. 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. 이런 저의 주장에 대해서 뭐 어제 이 방송을 보신 분들 많이 또 이렇게 공감대를 형성해 주신 것 같고요. 그러면서 이 한국 정부도 이 중국 정부, 중국 방역당국처럼 강력하게 지금은 단속하고 방역을 해야 된다 하는 이런 목소리도 강하게 나온 거를 어제 이렇게 뭐 댓글로 적어주신 내용 보니까요. 그런 내용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. 그리고 안두리 님이신가요? 네,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. 이 K 방역이 아니라 이 차이나 방역. 그러니까 14억 인구를 다스릴 수 있는 시진핑이 한 달만 가게 문 닫아도 죽는다 아우성이고 돈 보태달라 징징대는 한국인들이랑 뭐 이렇게 하면서 몇 달 봉쇄도 당연하듯 의젓이 버텨내는 중국인들과의 차이가 있다. 그러면서 이 K 방역이 아니라 지금은 이 차이나 방역 이것이 더 효과적이다는 그런 뉘앙스의 댓글을 달아주시기도 했습니다. 네, 뭐 지금 상황으로 봐서 정말 이 한국의 지금 코로나19 이 급작스럽게 지금 7월달 들어서 뭐 500명, 600명 때리다가 1000명, 뭐 올해 말 7월 말쯤이면 한 2000명대까지 될 수 있고 여기다 뭐 델타 변이까지 더 이렇게 위협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한국 정부가 늘 자랑스럽게 여겼던 이 K 방역 이거에 대한 나름대로 좀 회의론이 많이 일고 있습니다. 그래서 아까 이 안두리 님이 지적해서 말한 것처럼 이 차이나 방역 정책이 더 맞지 않냐라는 이런 생각도 가져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. 네, 뭐 뉴스를 아까 잠시 전해드렸는데요. 이 서울 백화점 확진자가 160명대 나와서 수도권 신규 감염 또 1100여 명이 넘었다. 또 백화점에 주말 휴업을 하고 영업시간도 단축해야 한다. 지금 뭐 서울 시내에 있는 백화점 쪽에서 이 확진자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비상이 걸린 이런 상황입니다. 앞서서 제가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. 이 내용을 찾아보니까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, 네, 지난 2020년 10월 인도에서 처음 발견된 변이 바이러스로 합니다. 그래서 뭐 인도 변이로 불리다가 이 델타 변이로 명칭을 변경을 했다고 합니다. 요즘은 이 코로나19의 변이 바이러스를 그 나라 국가명을 따르지 않고 뭐 알파, 베타, 감마 뭐 이런 어떤 부호를 이렇게 붙여서 명칭을 붙이는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. 특히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는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우려 변이로 이렇게 좀 지적한 그런 변이라는 바이러스라는 거. 그래서 상당히 지금 좀 주의해서 봐야 될 것 같은데요. 이 전파 속도가 좀 빠른 편이라고 합니다. 그리고 증상을 보면은요, 이 복통, 메스꺼움, 또 구토, 식욕 상실, 또 청력 상실, 또 관절 통증, 뭐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지금 코로나19가 한잔 또 이렇게 번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늘 건강하고 자기의 어떤 그 신체 반응들을 잘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은 뭐 어제 원희룡 지사와 관련된 방송과 관련해서 후속편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.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중국으로 출국을 하셔서 이 격리 생활을 하셨던 분들의 어떤 그 경험기 이런 것들을 좀 국내 저희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도 이렇게 알려주시게 되면은 좀 국내에 있는 분들을 향해서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
네, 여러분들 많이 이렇게 좀 협조를 해 주실 걸 예상하고요. 오늘은 이 내용으로 이렇게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저는 동포세계시민 대표 건축자 김용필이었습니다.